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회적 고립이 알츠하이머병 주의 모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위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외로움은 안 좋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구체적으로 몸 안에서, 그러니까 뇌나 행동, 심지어 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걸 혹시 되돌릴 방법은 없는지 그걸 파헤쳐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이 연구가 주목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에 보면 불안이나 우울 같은 그런 정신 증상들이 꽤 흔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옥시토신이 사회성이나 기분에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진행 과정에서 그 병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 연구가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든 겁니다. 네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왔나요?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쥐들은 어땠어요? 일단 행동에서부터 차이가 뚜렷했어요.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니까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훨씬 더 불안해하는 행동, 또 우울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더 많이 보였고요. 눈에 띄게 차이가 났군요. 네, 그리고 다른 쥐들이랑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회성 저하도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그럼 뇌 속을 들여다봤을 때도 변화가 있었겠죠? 그럼요. 뇌 안에서도 변화가 상당했는데요. 특히 우리 행각이나 판단을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 그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에서요. 변화가 컸습니다. 전전두피질이요? 어떤 변화였죠? 네, 알츠하이머병의 그 특징적인 병리 현상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찌꺼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많이 쌓였어요. 플라크가 더 많아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뇌에서 면역 역할을 하는 미세 악요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막 활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켰어요. 마치 뇌 속에서 불필요한 염증 파티가 열린 것처럼요. 염증까지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신경세포들끼리 소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PSD95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시냅스 기능에 필수적인 건데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그럼 뇌의 통신망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정확합니다. 네. 사회적 고립이 뇌의 물리적인 구조와 기능에까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죠. 와, 정말 심각한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옥시토신 시스템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쥐들은 혈액이나 뇌조직, 심지어 장에서도 옥시토신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전반적으로 옥시토신이 부족해진 거죠. 옥시토신이 줄어들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뇌에서 옥시토신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수용체, 즉 OXTR의 발현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옥시토신은 줄어들었는데 수용체는 늘어났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건 아마도 부족해진 옥시토신 신호를 어떻게든 더 잘 감지하려고 몸이 보상적으로 반응한 걸 수 있어요. 신호가 약해지니까 안테나를 더 키우는 거죠.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네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장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뇌랑 장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흔히 뇌의 장축, gut-brain axis라고 부르죠.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사회적 고립이 이 쥐들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구성까지 바꿔놨어요. 장내 미생물이요?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들에서 전신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진 에리시펠로트리카세아 같은 특정 세균 그룹이 늘어나는 변화가 관찰됐어요. 스트레스가 장 환경까지 바꾼다는 거죠.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가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옥시토신을 직접 투여해 봤다고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맞아요. 코를 통해서 옥시토신을 투여했는데요.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우선 행동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행동 변화요? 네, 그 고립으로 인해 나타났던 불안이나 우울 유사 행동들이 줄어들었고요.
사회성도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그럼 뇌 속의 문제들, 아까 말씀하신 아밀로이드 플라크나 염증 같은 것들도 좀 나아졌나요? 네,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량도 줄어들고 과활성화됐던 미세하교 세포수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약해졌던 그 신경세포 연결지표 PSD95 단백질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와, 뇌 병변 자체에도 효과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상하게 늘어났다고 했던 옥시토신 수용체 있잖아요. 그것도 옥시토신 투여 후에는 다시 감소했어요. 이건 옥시토신 치료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걸 시사합니다. 행동부터 뇌 속 깊은 곳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거네요. 그럼 혹시 그 장내 미생물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그 부분도 확인했는데요. 옥시토신 치료 후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도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 정말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진 루미노코카시아나 수테렐라세아 같은 특정 세균들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어요. 옥시토신이 단순히 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뇌 장축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옥시토신 시스템이나 장내 미생물 환경까지 교란시켜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의 진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옥시토신을 이용한 치료적 접근이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행동, 뇌, 심지어 장 건강까지 여러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상당히 희망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어요. 옥시토신 치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일부 회복시키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미생물 군집까지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아, 심혈관 질환 관련 미생물이요? 네, 그렇다면 옥시토신 시스템이나 장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뇌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특히 노화나 만성 스트레스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그렇죠. 이 부분이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